지난 119강 강의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지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등기 예규 1688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2022년 7월 27일입니다) 벌써 7월달도 이제 다 이제 지나갔네요. 그죠? 경매 라방 제 110강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난 그 119강에 이어가지고, 이 사례 예를 등기 예규입니다. 등기 예규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그 119강 강의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지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등기 예규 1688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아유 귀찮아 그럼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확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들으시면 된다 이거죠. 요 마산 지원 사건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쌍방간의 설정 계약, 첫 번째입니다. 설정 계약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요 경우는 민법 몇 조입니까? 621조, 그죠? 요것에 의해서.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렇듯이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 아니고 명령이다. 그러니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때는 뭐다, 임차인은 이제 단독으로 본인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등기를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사건은 아니고요. 마산 사건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게 보시니까 화면에 나와 있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한. 제가 그래 지난 그 109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등기 원인란 보니까 이게 뭐 설정 계약이야. 설정 계약. 설정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은 뭐다? 당사자니까 1대1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설정 계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저당권 설정 계약, 뭐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그런데 법원의 등기 명령이에요. 명령하면요. 단독으로. 그때 이때 뭐 임차권자 해가지고요. 박모 씨라는 분이 법원에다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등기 명령에 대한 결정이 떨어지면서 임차권 등기 관련된 사건 번호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표시되면서 아마 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민등록 전입 등록일자입니다. 2005년 5월 23일자, 요걸 기준해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일단 그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경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는 말이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를 기준해가지고 그 이전에, 즉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 따라서 이전이냐 이후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접수가 등기소에 이 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뭐냐니까 6월 5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6월 8일 날 등기했다는 것이지요. 6월 5일 날 등기 명령 떨어졌다 해가지고 일반 제3자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로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되지? 그러니까 등기소의 등기일은 언제? 6월 8일. 6월 8일. 몇 시? 굳이 따진다면 뭐 아침 9시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6월 8일 주간에 주택 임차권 등기로서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 근데 이 날짜 기준에 이 날짜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보다도 먼저다. 그러면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왜? 그러니까 집행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이다. 그러면요. 등기부등본 본다 이거지. 보니까, 임차권자 박모 씨네, 어이구, 주민등록 이때인데, 야, 전입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 받았구나. 아이고,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의 차임이 월세입니다. 8천의 월세 20이구나. 이거를 법원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임차권 등기 하였다 하더라. 그때는 법원에서는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등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을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겨우시죠? 이게 듣고 또 듣고요. 하시더라도요. 생업에 좀 종사하시다 보면요. 살포시 까먹어버려. 참 신기하더라고. 들을 땐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내가 경매 정보지를 딱 놓고 분석할 땐 그때 또 헷갈린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반복해가지고 들으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또 이제 조금 옆으로 또 빠지는, 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법원 경매 공부 여러분들 계속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완전히 경매 전문가가 되시고 장차 또 뭐 하면요. 또 뭐 경매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 사건, 이제 마산 지원 사건인데요.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지원 사건인데요.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10만 940인가요? 942. 마산. 이 나와 있네요.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이 사건이 맞나 모르겠네요. 10만, 네, 942 맞습니다. 마산 지원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고요. 아파트인데 근본이 7월 28일이면은 내일이네, 그죠? 내일에 아이고, 뭐, 절반 이하로 떨어져 보면 한 51%대로 금액이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임차인 최 땡땡 이분이 임차권자네요. 그죠? 전세 보증금 얼마다 1억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건저당권자보다도 2019년 5월 3일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근데 2017년이니까 한 2년 정도 빨리 전입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요. 그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 받고 배당 요구도 하였다. 2020년 9월 29일이잖아요. 그죠? 2020년 9월 29일인데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5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경매 정보지는 말이죠. 분명히 보십시오.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2021년 3월 4일이죠. 아니, 경매 기입 등기가 2021년 3월 4일 날 됐는데 어떻게 배당을 2020년 9월 29일 날 하나 이거지. 이 날짜 임차권 등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했을 적에는 등기부등본의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임차권 등기권자가 언제 기입 등기를 하였냐, 등기를 언제 했느냐.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말이지 막 하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놔버려요. 놔버리고 뭐 하면 된다. 대항력 있는 첫 번째 딱 보니까 이분처럼 대항력 있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있구나. 대항력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나? 배당 요구 했네. 배당 요구. 그럼 이때는 뭐 임차권 등기가 기입 등기 이전 했냐 이후 했냐 임차권 등기 쳐다보지 마세요. 보면은 더 헷갈리니까. 그러면 배당 요구 했나?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 했구나. 알았어. 끝났어. 그럼 1등으로 배당 1억 7천만 원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임차권 등기 형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형식 해가지고, 얼굴에 보니까 주택임차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택임차권 해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자료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임차 보증금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차임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범위가 어떻고 주민등록 일자가 어떻고 확정 일자가 언제고 임차권자는 누구고. 근데 이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주택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물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다 이거죠. 단독주택이다. 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물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
토지는 부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는 건물 경매 대금뿐만 아니고 토지 경매 대금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배당 재단에 포함해서 임차인들이 배당 받아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혹가다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번 등기는 뭐 당연하죠. 건물만에 관한 등기죠. 만약에 토지에도 임차권 등기한다면 토지에 또 토지 등기 부등본상에 뭐 임차권 등기. 근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토지 등기 부등본 따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집합 건물 중에서도 보면요, 일반 아주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요, 토지 등기 부등본 따로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봐가지고 뭐 대지권 등기 없음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본건에 1차 취득원가는 1억 7천만 원이죠. 그죠? 임차인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분이 직접 강제금이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1억 7천만 원 받으려고. 그럼 이 물건의 1차적인 취득원가는 1억 7천만 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다? 이게 경매 부대 비용 있지 않습니까? 뭐 3, 4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런 게 압류해서 창자 보니까 회원 세무 보니까 세무서 같아. 세무서. 세무서인데 이게 압류 같은 경우에 있다 하더랬을 적에는 이게 이 세금 하니까 세무서, 당해세, 일반 조세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당해세다 이랬을 적에는요, 당해세 같은 경우 당해세 우선 원칙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가 좀, 그러면 이게 당해세, 이게 보십시오. 당해세니까 당해세는 당해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된 재산세적인 내용입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당해세는 뭐냐, 이게 당해세 우선한대요. 우선 원칙.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가진 권리자들 아니십니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자들 중에서 지가 1등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 임차인 최모 씨도 확정일자가 2017년 4월 25일 날 받았잖아요. 이때 그럼 2017년 4월 26일 오전 0시에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발생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언제 됐습니까? 2018년 10월 1일 날 등기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당해자라면 이게 1등으로 가져가 버린다니까. 이게 1등 받아가고 다음에 임차인이 2등으로 배당을 받아가는데, 만약에 당해세가 상당히 과다하다 이류하였을 적에는요, 때로는 봐서 임차인은 1억 7천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만약에 한 1억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럼 낙찰자는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일단 우리는요, 경매 물건에 있어 가지고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다.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는 과연 이것이 국세든 지방세든 당해세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해세가 있다. 그럼 당해세 이외에 뭐 세금 뭐다? 조세, 일반 조세. 그죠? 일반 세금,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을 가지고 배당 순위를 따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한 압류 등기가 후순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 후순위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니, 옳시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압류에서 분명히 후순위로 되어 있잖아요. 후순위로 이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봐가지고 이것이 당해세다 그러면 이게 1등으로 배당 받아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모 씨 이분이 자기 전세금 전액 다 배당 못 받게 되면은 나머지 자녀 보증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화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 한번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전화하면 보나마나 저 친구도 말이지 뭐 개인정보 보호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가르쳐 줄 거야. 아예 막 시도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전화기 한번 눌러보는 거지요. 해가지고 그죠? 눌러봐가지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더 편법적인 것인데,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 다 이 영상을 보시니까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은
코로나가 완전히 또 이제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10만 명인데 참 큰 걱정입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 건강 유념하시고요. 코로나가 좀 정말 잠잠해지면은 그때 취중경매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모임이 있을 적에 제가 잊어먹고 이야기를 안 하면요. 그때 술 한잔 먹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옛날 그때 라이브 방송할 적에 이런 얘기 했잖냐. 그 방법 뭐냐면, 예, 그 방법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봐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후순위라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당해서 해가지고요.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당해서 해가 말이죠. 당해서. 예. 그런 사건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경매 청구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당해서 하니까 당해서 1억이 넘는 게 있어요. 2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은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그럼 당해서 해가지고 이 임차인이 2억 다 가져가 버려요. 세무서에서 2억을 다 가져간다. 그런 걸 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 보증 금액을 전했다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자녀 전세 보증 금액 낙찰자가 끌어안아야 되는 정말로 불미스러운. 근데 우리 경매인들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있잖아요. 근로자 임금 채권. 이거 별로 그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 이거 왜 신경들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 돈 까득까득 쌓아놓고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압류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경 쓰지 말아요. 얘네들도 순위가 8순위가 9순위 맨 꼬레비야.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보면 분명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표시됐어요. 같은 압류율이라도 급이 틀려. 국민연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걔네들 배당을 바꿔 못 바꾸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조세 채권하고 임금 채권. 과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만약에 세무서나 구청 등에서 이야기 안 해주면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물건이 괜찮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전혀 답이 안 나와. 그럼 저는 그 물건 입찰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요것도 한번 볼까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배당 요구가 2020년 9월 29일인데 이게 얼구상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2020년 9월 29일 이게 등기된 날이거든요. 항상 그냥 이렇게 등기된 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나는데 어쨌든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마 이분 같은 배당 요구를 안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상가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것도 등기 예규 1688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단지 퍼와서 편집만 잠깐 한 겁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 이제 상가 건물 임차권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그러면 이게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구나. 이때는 뭐지? 봐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고 전세금을 안 준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 안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집에서 계속 눌러 앉아 살고 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할 필요 없어요. 뭘 합니까? 그죠? 내가 부득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 보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아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8천만 원. 월세 얼마예요? 20만 원. 상가 건물 범위 전부고. 사업자,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 전입 날짜 표시하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나와 있고 임차권자 나와 있고 점유개수일자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틀립니다. 요거 하나만 틀린다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처럼 주택 같은 경우 보증금 8천에 월세 20만 원이라면 월세를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데 이때는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환산은 어떻게 하지? 보증금 8천만 원이죠. 그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220만 원이잖아요. 월세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2천만 원 이게 전체 환산금액이 1억이거든요. 1억 그죠? 그러면 요때 이 물건에 when 하니까 담보 물건이 언제 설정되었지 그거 딱 잡고 그죠? 언제 담보 물건이 설정된 시점 그걸 기준해 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보증 금액이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따라 조금씩 정액되니까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저도 그거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 그죠? 노하우가 아니고 노웨어, 그죠?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그런 정보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미련 곰팡이처럼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건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제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요 사건에 대해서 경매정보지를 펼쳐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차건이거든요. 2019 타경에, 2018이네요. 죄송합니다. 2019 타경에 26341. 요건 조금 전에 보셨던 경매정보지하고 다른 정보지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경매정보지는 이 사건이 좀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정보지는 여러분들 신뢰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단지 참조만 하셔야 됩니다. 배당표, 예상 배당표, 이 정보지도 예상 배당표가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 여기 나와 있네요. 보세요. 이런 게 예상 배당표잖아요. 이거 믿을만 하다. 믿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채권 배당금의 법원 경비 비용입니다. 이게 389만 원에 나올지 400만 원 나올지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네들이. 경매 정보지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 배당금 같은 사건 가지고 말이지 비교해 보십시오. 다 틀리다는 게 배당표거든요. 압류 이거 보십시오. 압류 보면 배당 금액이 얼마쯤 제로로 돼 제로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예상 배당표 이렇게 참 물론 하기서 예상이니까.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게 마포구나 동작구, 중랑구, 광진구 하는 게 전부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 같아 이거죠. 지방세.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봐가지고 체납된 세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뚜껑 열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원에 배당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임차인은 뭐 건저당권자도 이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가락신협에서 채권의 설정 금액이 2억 4,700만 원이에요. 근데 채권 배당 금액이 2억 4,700이래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설정 금액이 2억 4,700일자라도요, 이 가락신협의 실제 채권액이 빵원일 수도 있어요. 빵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채무자가 돈 다 갚았다 이거지. 그럼 이 자리에 뭐 2억 4,70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 저당권도 또 뭐 보시라니까 6,500만 원인데 이게 가락신협에서 받을 게 없다더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금, 채권액을 6,500만 다 받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요, 이거는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고,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야, 난 볼 거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없는 사람인데,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물건이 이제 걸린 상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걸린 상가. 걸린 상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기일날에가 105%에 확 쏘셨네요. 105%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임차권 등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상가 건물 임차권입니다. 이게 임차권 하는데, 이게 사업자 등록한 날짜예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저당권 두 건보다도 나중에 임차권, 이게 나중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 정보지는 등기된 날짜를 아마 기준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2008년 8월 20일이니까 저당권 2009년 8월 27일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멸이래요. 환장해 버린다는 게 이게 왜 소멸이냐고. 사업자 등록이 2008년이잖아요. 그죠? 2008년 8월 20일이잖아요. 근데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 2009년 8월 27일이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이 빠르잖아요. 빠르면 소멸하는 게 인수지, 인수. 원칙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였고, 배당 결과 어떻게 자기 전세금 보증금액이죠. 2천만 원을 다 배당 받아간다면, 그때는 봐가지고 소멸시킨다는 것이죠. 일단 경매정보지상에 일단 인수된다 이렇게 표시해놔야 됩니다. 그죠? 인수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형식을 또 우리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등기 형식을 잠깐 보여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와 있네요. 네, 해가지고요. 건조당권 1순위, 2순위 건조당권 설정되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2009년 12월 21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하셨네요. 근데 보니까 2008년 8월 22일 날, 20날 이거 기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날짜 기준하면서 이 날짜하고 건조당권 2009년 8월 27일 요거 기준하니까 비록 등기부 등본상에는 후순위로 임차권 등기되어 있지만은 주택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 효력은 언제 발생되었지?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대항력, 사업자 등록 신청한 그 다음날 상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 2008년 8월 20일이 2009년 8월 27일보다 빠르니까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보증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뭐 큰 어떤 부담되는 건 없겠죠. 솔직히 대항력이 내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전세금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전액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 그 금액만 감안해가지고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요. 잠깐만요. 여기가 임차권 등기. 네, 일단 그 정도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전입신고 없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전입신고 없는 임차권 등기 해가지고요. 왜 이런 물건들이 나타나냐 이거지. 일단 보면요.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제5항 해가지고 우리 지난 109강에서 라방이죠. 라이브 방송 109강에서 주임법 제3조 3 제5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3조 3 제5항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첫 번째가 보니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보니까 이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때라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효력이 발생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게 등기된다 아닙니까? 주임법 3조 1항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3조의 2의 제2항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게 또 다만 나와 있는데 다만 이건 뭐냐면요. 이미 이 임차권 등기 이때 임차권 등기 했는데 임차권 등기 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이미 A라는 분이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 A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냐? 요때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세 번째는 잠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거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109강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법조문에 보니까 세 가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경매 사건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우리 110강 1부 방송 마치고 110강 2부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